안녕하세요. 얇은 선으로 꽃을 그려내는 32살 타투이스트 지화입니다. 한국에서 타투 유무가 직업과 지위, 심지어 사회 구성원으로 자격 여부를 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타투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여성 타투이스트에 대한 편견을 깨고 타투를 하나의 예술 장르이자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여겨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타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저한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하신 타투이스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지. 일단 저도 제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작업 스타일이 대중들과 많이 맞아서 이렇게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꽃이라는 게 되게 누구나 쉽게 좋아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인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타투 몇 개 받았는데 아주 작고 레터링 타투이라서 오늘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타투 받아서 좀 떨리는데요. 혹시 디자인 제한이 있으신가요? 일단 어느 부위에 받으실 거예요? 저 오늘 여기 어깨 뒷면에 받을 거예요. 어깨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파리를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타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입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몸에다가 드로잉 해가지고 몸 라인에 조금 더 어울리는 느낌으로 제가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딱 이런 타투는 얼마나 정도 걸릴까요? 일단 타투이스트마다 이제 작업하는 속도가 다 다른데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얇은 바늘을 쓰고 있어요. 싱글라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가장 얇고 그만큼 섬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손바닥 사이즈는 보통 평균 7시간 걸려요. 진짜 기대됩니다. 진짜요? 그럼 이제 도안 준비하러 저쪽으로 가보실까요? 네네네. 해외에서 타투 받으러 오신 손님도 있나요? 네, 해외도 많이 오시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에도 샵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이제 특히 많이 찾아주시기도 하고 해외로 게스트 갔을 때 그때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만약에 작업을 한다면 프랑스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유럽 모든 나라에서 찾아오세요. 그럼 엄청 고맙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한테 타투 하나만 받겠다고 미국에서 단 1박 2일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와우. 그런 거 보면 엄청 감사하고 뿌듯하고 진짜 좋아요. 네.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처음에는 엄청 얇은 라인으로 그냥 가볍게 따요. 왜냐면 이 전사지가 바늘보다 두껍거든요, 선이. 그 다음에 중간에 쉬는 타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명암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한국은 타투가 음지에 있는 편이라 지하에 있거나 어둡고 음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거든요. 지하긴 해도 최대한 밝은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타투는 상처를 내서 하는 거라서 그것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일단 의료법이 있는 거라 저는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 이제 바늘을 이용해서 사람 피부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행위 자체가 의료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타투는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단속 당하는 거 고민 많이 안 하세요? 고민 많이 되죠. 많이 되죠. 네. 어쨌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직업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좀 많이 슬프긴 한데
이렇게 방송하는 것 자체도 많이 불안하지만 근데 그만큼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타투에 대한 이제 내용 같은 거 이거를 많이 알리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섭지만 항상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주로 꽃으로 작업하시는데 그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런 디자인으로 하시는지. 제가 타투하기 전에도 일러스트레이터로 또 활동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인물이랑 꽃을 조합해서 작업했던 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되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생물이 저는 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슬플 때나 뭐 기쁠 때나 어쨌든 꽃 하나로 이렇게 다 전달이 되고 그런 의미가 너무 좋아서 저는 꽃을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을 때 정말 음침하고 정말 폐쇄적인 공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고 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니까 좀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타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경제 부분에서 많이 아껴야 되는 상황에다가 서울 올라온 지 또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서 밥 먹으라고 이제 주먹밥으로 맨날 끼니 때우면서 초반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타투이스트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친구 반응이 어떠셨나요? 일단 되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한우물만 봤거든요. 디자이너 생활을 거의 7년 정도 했는데 이제 갑자기 타투를 하겠다고 회사를 때려쳤으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엄청 되게 의아했죠. 거기에 대해서 특히 부모님이 제일 경로하셨고 좀 다들 그렇게 긍정적이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제가 안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좌우명이 후회하지 말자예요. 제가 살면서 솔직히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꼭 하고 하는 편이라 이제 부모님이 반대해도 저는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또 꿋꿋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왜 꼭 타투이스트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들으셨나요? 일단 저는 처음에 타투라는 게 이제 단순히 사람 몸에 그냥 그림을 그리는 그런 행위 되게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타투가 이제 하다 보면 왜 이 타투를 받는지 그게 이제 계기라든지 그리고 그 타투의 의미를 담는다든지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또 사람마다 이제 기억이라는 게 되게 좀 신기하잖아요. 냄새를 맡았는데도 그 순간이 기억나는 때가 있고 어떤 특정한 소리나 음악을 들었는데 그때 그 순간에 들었던 모든 게 기억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손님이 이 타투를 받으려고 결정했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순간이라든지 그리고 타투를 받겠다고 마음먹어서 저랑 만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꼭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제일 의미 있었던 디자인도 있으세요?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타투를 받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첫 타투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타투를 이제 소녀상이랑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에 관한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타투를 받고 싶다 하셔서 제가 이제 소녀상에 제주도 그 동백꽃이 조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동백꽃을 담아가지고 디자인해서 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제가 갖지 않고 이제 관련 업체에다가 이제 제 돈 포함해 보태서 기부를 한 그게 가장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와우. 네. 지금 좋은 기억이 되게 많으실 텐데 혹시 안 좋은 에피소드도 에피소드 남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좀
안 좋은 사진, 음란 사진이죠. 그런 거 보내면서 이제 모텔로 출장 타투를 이제 뭐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밤에 막 전화를 와서 좀 안 좋은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3년 동안 스토킹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제가 연락처를 바꾸고 그리고 연락처를 근데 완벽하게 바꾸진 못해요. 제가 아무래도 직업상 그게 있어서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분들 차단하면 아이디를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막 좀 곤란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희롱을 받는다든지 저는 단순히 타투라는 행위에 대해서 타투이스트로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되게 작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되게 이제 이용해가지고 저를 뭐 위협한다든지 아니면 뭐 작업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저한테 음란 사진을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좀 심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만 겪은 게 아니라 아마 여성 타투이스트 분이라면 대부분 겪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그냥 넘기는 편이에요. 위험 같은 걸 이제 고려하면서까지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내가 맞서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타투이스트 분들이 많지는 않죠.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안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솔직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치예요, 저희가. 왜냐면 안 좋은 일 생겼는데 저희가 타투이스트 말 그대로 이제 불법을 하고 있다는 이유 자체 하나만으로도 신고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면 저희 자체가 이제 보호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더 무서워하고 더 움츠리면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여자라서 무서워서 이거 움츠리기보다는 더욱더 당당하고 더욱더 좀 강하게 나가는 편이에요. 전시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전시 어디서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지금 현재 전시 중이고요. 타투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타투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이라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타투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의 가치는 항상 소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카페 파도는 여성 작가분들의 전시를 같이 진행을 하고 저희가 셀렉한 굿즈나 여성 작가분들의 굿즈를 같이 판매하는 소품샵이고 독립 서점이기도 합니다. 여성 작가분들이고 저희와 이제 무드가 맞거나 저희와 생각이 통하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입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누구 풍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화식 타투, 지화풍 타투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여성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치관과 삶의 다짐을 끊임없이 다져 나간다는 것은 분명 유의미하고 유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주제를 가진 개인전을 파도에서 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지원님의 시선에 응원과 애정을 보내며 이 멋진 여성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기쁨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성 타투이스트 분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 전용 타투샵이라든지 손님분들이 이제 남자 손님들은 최대한 좀 피하고 여자만 받는 그런 샵을 차린다거나 이게 딱 보여지는 현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해외 호주에다가 샵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자격증이 따로 나와요. 그거 자체로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타투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문화 같은 게 좀 더 개방되어 있으니까 활동하기가 좀 더 많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저희 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수 몇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호주에도 이제 여성 타투이스트 분들이 워낙 좀 많으니까 되게 타투샵으로 생각하는 거 좀 안 좋은 업소 쪽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뭐 다들 성매매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거는 제가 앞으로
조금 더 호주에서 활동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럼 타투 작업도 하시고 뭐 혹시 다른 활동할 생각이 더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해외를 많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 대한 이제 타투 문화를 좀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 타투이스트 분들이 진짜 실력이 많이 좋으세요. 전 세계에서 섬세한 작업은 저희 나라가 한국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한국이 타투에 대한 역사는 좀 짧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실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많이 알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타투에 대한 인식 변화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전시 활동이라든지 뭐 굿즈를 만든다든지, 또 나중에 제 꿈이지만 저는 타투에 관한 이제 책도 쓰고 싶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이제 잡지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직 꿈이지만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싶어요.